자,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 이용관계 조정 이런 것인데요. 옳은 것은 그래서 15번의 1번입니다. 상린관계에는 서로 인접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 자, 동산 및 부동산 그랬는데 이거는 부동산과 부동산이니까 동산 빼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동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2번에 인지 사용청권. 인지는 뭐예요? 인지. 인접한 토지. 인지는 인접한 토지죠. 인지. 인접한 토지의 사용청권의 행사로 이웃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이웃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슬러시 잘라요까지 맞아요. 이 승낙은 판결로도 가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없다죠. 예. 3번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번 맞네요. 4번 3회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는데 민법 242조 조문이에요. 민법 242조 조문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우물 등 저치할 지하시설, 박스 지하시설, 지하시설을 설치할 때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 반 미터가 아니라 2미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갑소의 토지를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그래서 지금 갑의 토지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을이 점유를 해서 20년에 시효 완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에 시효 완성을 했다. 자, 그랬더니 1번 시효기간 만료 후에 동그라미 갑이 병에게 토지를 처분하였다면 을은 병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시효 취득이 완성된 이유입니다. 완성된 이후에 갑이 토지를 갖다가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팔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효 완성자는 이 제3자에게 나한테 등기가 올 건데 본인한테 귀하한테 갔으니까 등기하고 넘겨주세요라고 해서 병에게 시효 완성을 갖다가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등기 이전을 갖다가 병에게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 2번에 1의 경우에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된 것이고, 지금 갑의 토지가 이렇게 소유권이 을한테 이전됐다 하더라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죠. 이건 지금 10년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매매 계약이, 이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이게 무효 취소가 돼서 이 등기가 다시 이렇게 소유권이 복귀가 됐습니다. 소유권의 복귀가 일어났다면 다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따라서 어떠한 사정으로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시효 완성자 을은 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있네요. 4번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틀렸군요. 지금 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갑이 토지를 병한테 넘겼다 하더라도 갑은 이 을한테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에 민법 245조가 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넘겨주라고 했는데 안 넘겨주고 팔아먹었으니까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의무는 발생해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갑이 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5번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갑이 병에게 위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17번을 별표 2개 치겠습니다. 17번에다가 17번 공유의 대외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게 묶인 것은 기억 공유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3자에 대해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은 보존 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 맞습니다. 보존 행위로서 맞는 말이고, 자, 니은번 제3자가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공유자, 이 공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공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유자의 본인 지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지분만큼만 청구를 할 수 있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본인 지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본인 지분. 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에 관해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와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리을 공유관계 자체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나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공유물 확인에서는 공유자 전원이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미음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본인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음번 틀렸네요.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면서 5번만 맞게 됐습니다. 16번, 18번. 눈이 잘 안 보이나 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고 등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을의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이걸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금 지상권, 이 지상권에 대한 설정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설정 계약을 할 때는 여기 현재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공작물이 존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목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이후에 지상권 설정 계약 이후입니다. 이후에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신축을 하면 되거든요. 신축.
공작물을 축조하고 조경, 나무 심으면 수목을 갖다가 심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 계약 당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어도 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는 거예요. 설정 이후에 건물을 축조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 설정 이후에 건물을 축조했으면 이게 경관 건축물의 존속 기간이 이게 몇 년의 최단 기간이 30년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 설정 이전에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지상권 설정 이전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이전에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지상권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이 기존에 있던 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하면 이거는 최단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존에 있는 건물의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는 최단 기간 경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30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존의 건물은 이건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잖아요. 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예요. 그럼 기존 건물을 상대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최단 기간 30년, 15년, 5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적용하는 것은 지상권을 설정해갖고 거기다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면 이게 경관 건축물이면 그건 이제 최단 기간 30년 적용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할 때는 그때는 최단 기간 30년 적용 안 해요. 그때는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 자체를 적용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축조해도 되니까. 자, 2번 갑니다.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갖다가 양도하거나 임대차하지 말라라고 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지상권을 갖다가 양도하거나 임대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갑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병은 그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틀렸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 토지가 갑거였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지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병을 토지 양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토지 양수인. 토지 양수인이 지금 지상권자 을한테 내가 토지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 땅 써야 되니까 여기서 나가세요라고 하면서 토지를 반환해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의해서 계약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경관 건축물 30년, 15년, 5년 이렇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토지 양수인이 자기가 땅 주인이 됐으니까 이거 이 땅 써야 되니까 나가라라고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나가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도 청구할 수 있다? 틀려버렸습니다. 4번 갑니다.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갑은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지금 여기 지금 지상권자가 이렇게 있어요. 을이 지상권자인데 을이 돈이 필요해서 지상권을 담보 맡기고 이걸 갖다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보죠.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저당권자 보고 저당권 말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은행은 지상권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렸는데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 말소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의 승낙 없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서 지상권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갑은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말소를 시킬 수는 없는 거죠. 말소할 수 없다. 맞고 5번 을의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 지상권자가 지료를 갖다가 2년을 연체했습니다. 2년을 연체했으면 지상권 소멸 사유가 발생했네요. 근데 막바로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3자의 저당권이 날아가니까 3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발로 말소시키지 않고 저당권자에게 지료 연체로 소멸시키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소멸시킬 것을 이렇게 통고를 하고 요게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은 그러면은 지상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은 얼마나 말하나랬어요? 10월에서 30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저당권자가 을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당권자에 통지를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니까 맞는 말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틀리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공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승역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요역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지역권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요 지역권을 승역지와 독립해서 요 지역권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거꾸로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해서 요역지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해서 요역지만 분리 처분이 돼요. 그런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취득의 불가분성이죠? 맞네요. 4번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 지역권, 물을 끌고 오는 용수 지역권은 순위가 있죠. 용수 지역권을 설정될 때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다 임금님 잘못이죠. 그 이제 지금이야 물이 부족하면 관정을 뚫어서 200m, 300m, 500m를 뚫어서라도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야 뭐 어디 그렇습니까만은 그러다 보니까 물을 끌고 오는데 순위가 정해지게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면 후순위가 1순위가 물 끌고 가는 걸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물을 끌고 가는 순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후순위 지역권자가 선순위 용수권자의 지역 용수권자의 용수를 방해하면 못한다. 맞는 말이죠. 5번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수익의 비율로 설치 보존을 분담한다. 자, 지금 만약에 공작물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권을 사용하기 위한 공작물이 있는데 이 승역지 소유자도 이 지역권을 설정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어요. 공용성이기 때문에 승역지와 요역지가 이 지역권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공용성이라 그래요. 무슨 성이라 한다고요? 공용성. 함께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 함께 쓸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 관리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해서 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함께 썼으니까 설치 보존 비용 분담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됐다. 법정갱신 박스. 법정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그 등기가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정이란 말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이 있는 거니까 법정갱신됐어요.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얼마를 보장해 준다 그랬어요? 1년 6월을 보장하는 겁니다. 얼마를 보장한다고요? 1년 6월.
보장된 거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한 경우나 합의 해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의 양수인은 전세권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할 수 있다. 그러네요. 소멸했으니까 전세권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전세권의 양도나 담보 제공 및 임대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 금지 이런 특약은 유효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네요. 4번, 전세권의 양도 시에 양도 대금은 지금 전세금의 액보다 고액이라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번 틀렸네요. 전세권을 양도할 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전세권의 양도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해야 되지만 전세권에서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자가 있습니다. 자, 전세권 설정자 갑, 그 다음에 을이 전세권자라고 해보죠. 을이 지금 이 전세권, 자, 이 전세권이라는 건 등기가 된 건가요? 등기가 됐죠. 전세권을 갖다가 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했습니다. 자, 전세권이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양수했으면 이 전세권 등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세권이니까 등기를 했죠. 등기 안 하면 전세고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되니까 전세권이 넘어왔단 말은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보증금, 전세 보증금,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전세 기간 내에 전세금이 넘어갔으니까 전세금이 이렇게 해서 넘어간 상태예요. 그럼 이 전세권 안에는 전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병의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병의 전세 기간이 만료됐으면 이 전세금, 지금 이 전세금을 갖다 반환 청구를 갖다가 지금 을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지금 없다라고 있기 때문에 5번 질문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묶인 것은 기억.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며 슬러시지 않을까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그리고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다시 무슨 규정? 임의규정.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임의규정이다.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물상대위성을 가지지 않는다. 유치권에는 우물물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물물추가 없다. 그 중에서 이게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 없고 물권 청구권 없고 추구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상대위성 없네요. 물상대위성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안 틀렸고요.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자, 경매할 수 있나요?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비 간과 경매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권이 있어요. 경유비 간과. 그래서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권이 있습니다. 다만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여기 우물물추할 때 우가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래서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한은 없다. 근데 없는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니은번 틀렸네요. 자, 디귿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못한다 그러는데 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자,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보존을 위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다시 합니다.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그 유치물을 갖다가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지만 다만 보존을 위한 사용은 채무자에게 승낙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디귿번 맞습니다. 리을 계약명의 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박스입니다.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인정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매매대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매대금 유치권 행사 안 돼요. 그 다음에 권리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안 되죠. 그 다음에 보증금, 이 보증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품대금, 이 물품대금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가 매매대금이라고 리을번 줬습니다. 매매대금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네.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매매대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요. 자, 미음번입니다. 미음번.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유치권하고 동시행 항변권하고 두 군데서 나오는데 제가 꼭 사례를 이렇게 들어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도 제대 날짜는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제대 날짜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휴가 나와도 제각 제대 날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든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한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음번은 맞단 말이죠. 그 아들이 벌써 제대를 했네.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든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한다고요? 진행된다. 이거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좀 주의를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갑은 채무자 을소의 부동산의 저당권의 설정을 받았다. 옳은 것은 22번 1번에 갑에 대한 을의 채무는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성립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물품대금 채권이 변제기에 이게 금전 채권으로 전환이 되어질 수 있으면 이게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채권 채무가 현재 증감 변동하고 있어서 확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을의 채무는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증감 변동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물품 채권이지만 이게 변제기의 이행 금전 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이것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1번 틀렸고 이번에 갑은 한 개의 채권 일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거나 수 개의 채권을 한 개의 피담보로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데 이걸 갖다가 공동저당이라 불러요. 공동저당이다. 자, 이게 뭐냐면 10억이라고 하는 10억, 이 10억이라는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 건물 6억을 담보해 놓고 그다음에 토지 6억 이렇게 그래서 10억이라는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물품을 내놔서 채권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한 개의 채권 일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거나 수 개의 채권을 한 개의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공동저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3번 을의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연배상도 갑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속한다. 그래서 그 3번이 맞네요. 민법 3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보면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원본이라고 되어 있죠. 원본. 두 번째로서 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위약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세 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서 채무 불이행이죠.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 배상입니다. 이 지연 배상에 대해서는 1년분만 담보한다라고 돼요. 1년분만 담보한다. 그다음에 실행 비용을 담보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걸 물어봤단 말이죠. 지연 배상은 얼마까지 되느냐? 1년분이 담보된다. 그래서 요게 근저당하고 저당권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3번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의 지연배상금도 갑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속한다. 그래서 3번이 그대로 맞습니다. 4번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은 저당권으로 담보될 수 없다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들었나요? 위약금 들었네요.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위약금이 담보된다라고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 5번 갑을 사이를 성립시킨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시키기 위한 계약이 무효라면 저당권 성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당권도 무효가 되어집니다. 영향을 줍니다. 23번 저당권의 물상대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 건물에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건물이 멸실훼손했습니다. 건물이 멸실훼손하는데, 이 건물이 멸실훼손하는 과정에서 가치 변형물을 남겼네요. 가치 변형물 남겼어요. 예를 들면 화재 보험금이라든가 또는 수용보상금. 여기서 말하는 수용보상금은 재결 수용만 얘기를 합니다. 재결 수용만 의미를 해요. 그럼 말을 바꿔서 협의 수용. 이 협의 수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협의 수용은 매매로 가기 때문에 포함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저당권자는 바로 이 가치변형물에 해당되는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을 저당권자가 휙 빨리 떼와서 이걸 갖다가 압류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다만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압류는 제3자가 압류해도 무방합니다. 제3자가 압류를 해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물상대 이렇게 압류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부르는데, 물상대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매매대금이라든가 매매대금, 그 다음에 차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안 됩니다. 자, 1번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의 소실, 불이 나서 다 탔습니다.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네요. 두 번째,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해도 무방하다. 그렇습니다. 저당권자가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당권자가 아니라 3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 3자는 국세나 지방세에 의해서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을 압류할 수도 있고, 한전에서 전기세 때문에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자가 압류하면 저당권자는 밥상에 숟가락만 같이 올리면 됩니다. 나눠 먹자. 그래서 꼭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되는 건 아니고 3자가 압류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인정되네. 어떤 거를 물상대위할까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물상대위성이 되는 겁니다. 전세권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성 인정하는데 어떤 걸 물상대위한다고요? 전세 보증금을 물상대위할 수가 있어요. 예. 4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유할 물건이 인도된 후 박스.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 물상대위성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이거거든요. 이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을 이걸 갖다가 지금
저당권 설정자, 다른 말로 채무자라고 하는데 이 저당권 설정자가 이걸 갖다가 이미 받아가 버렸습니다. 인도 받아가 버렸네. 찾아갔어요.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을 인도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저당권자가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찾아갔는데, 인도에서 찾아갔는데 빈 껍데기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뭔 압류를 할 거냐면 압류 못하죠. 압류를 못하면 저당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채무자, 설정자가 저 돈을 먼저 받아갔다니까. 자기 압류하기 전에 마라톤 선수야. 뭐 눈썹이 휘날리도록 와서 압류하고 찾아가 버렸네. 저당권자가 지금 압류를 걸라고 보니까 걸 게 없네. 이미 다 찾아가서. 그럼 이때 저당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압류는 못해. 이미 빈 깡통이라서 압류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뭡니까? 이 돈 받겠나 이래가지고.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미 인도에서 받아갔으니까 그 돈 내놔라라고 해서 인도가 이 돈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 받아갔으니까 받아간 설정자 채무자한테 그 돈 경상도 말로 개헌해라고 할 수 있다니까. 등을 두둥기면서 톡톡 개헌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개헌해. 그래서 반환 받으면 돼요. 그 압류해야 되는데 발 빠르게 와서 받아갔으니까 개헌해. 등을 두둥기면서 개헌해라고 하고 해야지. 그래서 법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허용돼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4번 틀린 겁니다. 이미 인도 받아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물건에다가 그래서 물건은 화재보험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인데 그거 압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대위 행사가 안 돼요. 없습니다. 4번 틀린 겁니다. 자,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 공동거래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동거래비, 보상에 관한 법동거래 합친 뭐예요? 공취법에 따라 협의취득했다. 협의취득은 협의수용입니다. 다시 한번 협의취득은 뭐라고요? 협의수용. 그럼 그 보상금은 뭐로 가는 거예요? 매매대금으로 갑니다. 협의취득한 경우에 채권 저당권자는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기출문제로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협의 취득된 수용보상금은 이것은 매매대금에 속하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24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맞네요. 두 번째,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에서 담보된다. 2년, 3년, 4년 된 지연배상금, 지연이자라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범위라면 근저당은 담보합니다. 아까 저당권은 1년분만 담보한다 그랬죠? 저당권은 몇 년분만 담보한다고요? 1년분. 그런데 근저당은 1년분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뭐 한다고요? 전액. 2년, 3년, 4년분이라도 전액 담보합니다. 여기에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당사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 최고액 존속기간 합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랬는데 확정되기 전이라면 전부 다 바꿀 수 있다고 그랬나요? 예, 싹 다 바꿀 수 있어요. 채무자 변경할 수 있고 채권 최고액 바꿀 수 있고 결산기, 존속기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꿨으면 변경 등기하면 됩니다. 있다 바꿀 수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변제했다. 일부가 양도하거나 대변제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일부 변제에서는 안 넘어가요. 전부 변제를 해야지. 대변제하더라도 대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없네요. 이 4번을 별표치고 좀 이 판례 자체를 좀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5번입니다.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확정된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잠깐만
거기서 삼자란 말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왔다는 거죠. 문제 다시 보세요.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그럼 결론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말소 안 시키고 사왔다는 소리니까 그 사람은 무슨 지주가 돼요? 3자라고 써있으니까 제3취득자. 거기서 말하는 3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확정된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얼마까지만 물어주면 된다고요? 채권 최고액, 등기된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고 등기에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을 할 때 상대방이 특정돼야 된다. 특정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자판기가 있는데 캔커피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캔커피 1,000원인데 거기에다가 홍길동 너는 빼먹지 마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누구라도 다 캔커피 1,000원이라고 됐으면 1,000원짜리 딱 넣고 버튼 누르면 다 캔커피 토해내는 거지. 홍길동이 빼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청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청약을 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특정되어야 되는 것은 승낙일 때는 특정해야 되고 청약일 때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다는 소리고 2번 아파트의 분양 광고도 청약의 성질을 가지는 건 1번이다. 아파트의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입니다. 틀렸다는 소리고 세 번째로 와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은 불성립입니다. 다시 한번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계약 자체가 성립 안 했으니까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이 안 했는데 뭘 취소할 거야?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 호주에서 $10,000의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은 US 달러로 $10,000 줄 알고 호주는 여기가 호주인이니까 매수인은 여기가 호주 달러로 $10,000를 생각했는데 그러면 US 달러와 호주 달러는 대략 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감안한다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취소 대상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성립을 안 했는데 뭘 취소할 거야? 효력 자체가 발생 안 했는데 취소할 게 없다. 자, 틀렸다는 소리고 네 번째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자, 맞는 소리인데요.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습니다. 승낙 기간을 정해가지고 승낙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발송을 하면서 9월 30일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9월 30일이 되도록 승낙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승낙을 하지 않았으면 청약은 승낙 기간이 지남으로써 청약은 뭐한다? 효력을 잃는다. 4번 맞네요. 그래서 자, 5번입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뭐로 봐요? 승낙으로 볼 수 없고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지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밑에 쓰세요. 이 청약인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쓰세요. 다시 한번 지금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라고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청약자가 승낙하면 누가 승낙해요? 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뭐 한다고요? 승낙해. 혹시 또 그럴라 어떻게 청약자가 청약을 승낙하지? 또 이러면 내가 미쳐버리는 거야 이러면. 자, 26번으로 갑니다. 갑과 을 사이에 을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일명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네요. 후발적 불능. 1번 건물이 을의 과실로 여기서 을은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매도인. 매도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멸시됐으면 갑은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지만 해요. 손해배상 청구돼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하고 갑은 매수인으로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 박스.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험 부담으로 넘어가게 돼요.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을 소실 홀랑 다 탔다. 을이 매도인이라 그랬죠? 예. 을은 갑에게, 매도인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 부른다. 뭐라 본다고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즉 매도인 네가 손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이 이의 경우에 을이 계약금, 을은 매도인이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 못하고 받은 거 있으면 개헌해야죠. 그래서 계약금 토해내야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 갑니다. 갑의 과실로, 여기서 갑은 매수인 채권자입니다. 매수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소실됐을 때 매도인은 갑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을 뭐라 불러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 불러요. 다시 한번 4번을 뭐라 본다고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뭘 수령지체라 그랬어요? 잔금 지급 시에 매수인이 잔금을 못 줘서 매도인이 등기소리를 들고 갔는데 등기소리를 못 받은 상태를 수령지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을 때 이 경우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가는 거죠. 을은 매도인은 갑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역시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쓰십니다. 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7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